정부기관도 심하고 갑질은 어딜 가나 존재합니다. 갑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죠? 긴 기간 동안 잘해줬던 모든 것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다 앉으라고 했어요. 다 앉아. 다 앉으세요. 정신 차려보니 마이스 10년 기획을 사랑하는 대행사출 신입니다. 갑질 시리즈라고 해서 제 해소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분명히 그 어떤 점에서라도 배울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뭘 느꼈는지 그 갑질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일 때였어요. 팀장일 때였고 팀원이 6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6명이면 굉장히 저도 열심히 할 때였고 열정 있게 할 때입니다. 지난번 갑질 시리즈보다 전 팀장을 할 때니까.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었어요.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부 산하기관일수록 이 갑질이 심합니다. 정부기관도 심하고 갑질은 어딜 가나 존재합니다. 갑질 없는 세상에 살고 싶죠? 3억 정도 되는 이제 국제회의였고요. 담당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행사를 자주 하는 발주처는 아니었고 정말 행사도 처음 해보는 데다가 처음 하니까 잘하려고 아주 열심히 하는 중이었죠. 담당자분들은 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3분씩이나 됐고 담당자가 많아도 힘든데 어쨌든 저는 한참 열심히 할 때고 하니까 정말 잘해주고 열심히 했습니다. 행사를 잘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광고주는 힘들어요. 겪어봐야 압니다. 당시에는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시작할 때 팀원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데 팀원 한 명이 이제 웹사이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고, 근데 뭐 웹사이트 수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웹사이트 수정을 금요일 날 맡겼는데 분량을 이만큼 주고, 물론 그 전에도 한 5차례 정도 수정을 요청을 했었고, 근데 금요일 날 한 이틀 정도 되는 분량을 넘기더니 월요일 날 수정된 걸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작 업체에서는 며칠 밤을 새고 있었고요. 제작 업체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설득을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설득을 했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주말에 안 하시냐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일단은 다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해주고, 물론 웹사이트가 월요일까지 급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 다 컨펌을 요청을 했고, 물론 행사 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다 해줬죠. 뭐 웹사이트에 사진 한 장 들어가는 것도 사진을 뭐가 들어가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안을 달라. 그래서 뭐 5장, 6장 줬는데 그걸 얹혀달라. 다 해줬습니다. 정말 다 해줬어요. 왜 다 해줬냐? 잘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들도 잘하고 싶은 만큼 저도 잘해주고 싶었으니까 그랬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팀원들이 점점 힘들어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일단은 잘 해주고 때가 되면 내가 얘기를 잘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갔죠. 그러다가 행사 때가 됐는데 인건비 이슈로, 그러니까 보드를 작업해 가지고 한 80개 정도를 세워놓는 일이 있었는데, 그 스텝을 뽑을 여력이 예산 안에서 좀 어려워서 이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전 직원이 그 보드를 세웠어요. 그렇게까지 해줬습니다. 행사 세팅 때는. 근데 직원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때도 저는 직원들을 이제 설득하면서, 그래, 여태까지 잘했는데 조금만 더 힘내자, 저들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걸 거야 라고 설득을 하면서 했죠.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착하고 말 잘 들어주는 그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건마다 다르겠지만 결론이 그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행사 하루 전이 됐어요. 이제 발주처에서는 회의를 다 모여서 하고 있었고, 저희는 그들을 뭐 한 50분쯤 이제 대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 하루 전날이고 밤 한 11시가 넘어갔을 때였습니다. 리허설을 한 번 더 하자고 이야기를 해서 기다리는데 회의를 하면서 안 나오는 거죠. 물론 밥도 못 먹고 기다렸죠. 저녁을 못 먹고 기다리는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리허설을 만약 할 거면 밥 먹고 스태프들 밥 먹으러 보낼 테니 기다려 달라. 아니면은 내일 아침 일찍 리허설을 하자, 정리를 하러 이제 들어갔는데,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담당자 중에 한 명이. 제일 문제가 많은 담당자였습니다. 여기 왜 들어오셨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을 하려고 지금 50분 넘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 아니 근데 여기 왜 들어오셨냐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긴 기간 동안 잘해줬던 모든 것들이 폭발을 했습니다. 이 사소한 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꾹꾹 참았거든요. 직원이 울고불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때 폭발을 해서 다 앉으라고 했어요. 다 앉으세요. 우리가 파트너가 맞습니까? 이거는 파트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실 거면 알아서 잘 해보세요. 저는 스태프들 다 빼고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스태프들을 전부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뭐 음향, 조명, 중계 감독님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철수해 라고 하고 저도 나갔습니다. 그 뒷얘기는 이야기 안 할게요. 행사 물론 잘 끝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은 지금도 살짝 열이 받는데 제 생애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갑질을 당한 최고의 사건. 이를 통해 제가 얻은 거 3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성격적인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성격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힘이 나올 수 있도록 완벽하게 빙의를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그렇더라도 프로젝트 매니저라면, 팀장이라면 중간 관리자도 PM이 될 수 있죠. 강할 땐 강할 줄 알고 약할 때 순하고 착할 땐 착할 줄 알고 이게 돼야 됩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팀원들이 많이 좀 고생을 했고요. 누구나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일을 했어요. 적어도 그거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착할 것이다 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겠죠. 근데 착하고 말고는 성격이 결정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성향 플러스 상황입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 그들도 힘들었겠죠. 그런 상황이 결국에는 그들이 일을 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저한테 이제 삐져나온 거겠죠. 절대로 다 내 몸 같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공부는 뭐 학업에 대한 공부, 뭐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공부. 내가 만약 그때 끊을 때 끊을 줄 알았더라면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한번 뒤엎을 정도로 가서 뭐 연기라도 했더라면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런 게 통밥이 쌓였다면 제가 좀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쓰레기는 안에나 밖에나 다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이 사람을 쓰레기로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어떤 일을 하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얼마 전에 최연소 공무원 그 합격하신 분이 나와서 공무원 된 거 장점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난 절대 안 잘린다 라는 거고 단점 저 사람도 안 잘릴 것이다 라는 거라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웃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이 사회 자체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원래 그렇잖아요. 간단해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강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강해야 돼요. 싸움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강해야 돼요. 강하다는 건 마음 공부, 사람 공부가 정말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전문성 나름대로도 계속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하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내 주변 사람까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강한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